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학내 문화의 정착과 모든 학우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차례 총 80분간 앞서가는 동서인의 소리를 담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 예술을 만나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독서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하면 대부분 영화나 독서, 그리고 여행을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학우 여러분과 잠깐 시간을 내어 문화생활에 대한 시각의 폭을 넓혀볼까 합니다. 학우 여러분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시간, 예술을 만나다 진행의 정다운입니다. 밤하늘을 한 번씩 보면 우리 머리 위에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죠. 이러한 별들은 혼자 있어도 아름답고 빛이 나지만 여러 개가 모여 별자리가 됐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사람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알 수 있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학우 여러분도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짐을 조금 나눈다면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첫 곡 듣고 예술을 만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오늘의 첫 곡은 걸그룹 시스타 소유가 피처링에 화제가 된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Too 듣고 올게요. 예술의 향기. 차이코프스키, 멘델스존. 학창시절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그 예술가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 음악을 만들거나 공연을 제작한 예술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예술의 향기입니다. 이번 주에 알려드릴 예술가는 바로 말러예요. 말러는 1860년에 태어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엄청난 수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1908년에 말러가 작곡한 교향곡 대지의 노래는 아직까지도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고 있죠. 이 곡은 이태백과 왕류, 맹호연 등 중국의 한 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작곡한 것이 특징입니다. 말러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심장병을 앓고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그 와중에 동양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이 곡을 만들게 됐죠. 자연에 대한 애창과 삶에 대한 회의로 주제로 작곡된 대지의 노래는
전체 6곡으로 곡마다 표제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말러는 완성된 자신의 곡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1907년 6월의) 어느 날 말러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감독 하인리히 콘리트로부터 지휘자 제의를 받습니다. 마침 말러는 1897년 시즌부터 11년간 몸담았던 빈 국립가극장과 마찰을 겪어오다 5월부터 사임을 고려하던 중이었어요. 마침내 말러는 6월 극장 측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 요청은 곧 받아들여지죠.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말러 가족은 휴가를 위해 별장이 있는 마이에르니히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장녀 마리아가 성응열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죠. 푸치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던 그녀의 나이는 불과 5살이었어요. 그 후 말러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지만 이때부터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한스 베트게가 중국시를 독일시로 번안한 시집 중국의 피리에 말러가 몰두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죠. 자신이 사랑하는 딸과 건강을 잃은 후에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시킨 말러. 이러한 정신이 깃든 말러의 작품들을 학우 여러분께 추천해봅니다. 북류 예찬. 블록버스터나 판타지 영화가 극장가에서 흥행을 하듯 공연계에서도 외국의 뮤지컬 또는 연극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외국의 영화나 공연은 잘 알지만 정작 한국 공연을 잘 알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한국 공연에 관한 정보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 부산. 이번 달에는 부산 비엔날레가 성황일에 종료됐지만 제8회 부산국제합창제가 열립니다. 이번 합창제는 다양한 부문의 국내외 많은 합창단들이 참가해 화제가 되고 있죠. 제8회 부산합창제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 부산문화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부산국제합창제의 취지는 한국과 전 세계 합창단이 경연을 통하여 예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워크숍과 콘서트 등을 통해 세계 합창음악을 연구하는 등 합창음악을 통한 국제적인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 행사예요. 합창단에서는 정말 다양한 직종의 일을 하는 것 같죠? 이번 합창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경연 중 대중 부문에 바로 남자의 저격 패밀리 합창단이 참가했습니다. 지휘자 금난세가 이끄는 패밀리 합창단은 이미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화제가 됐어요. 금난세 지휘자는 처음부터 남자의 자격 패밀리 합창단의 지휘를 맡길 생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을 거의 보지 않는다는 그는 남자의 자격 합창단에 대해 잘 몰랐다고 했죠. 금난세는 처음에 섭외 제의가 들어왔을 때 물론 거절을 했는데 거절 후 주위 사람들의 항의가 정말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남자의 자격 합창단 지휘를 수락했어요. 금난세 지휘는 수락한 이유에 대해 생활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음악을 더욱 가깝게 전하고자 한 자신의 음악 활동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해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무대와 이야기가 있는 부산국제합창제. 하고 여러분도 시간 내어 꼭 한번 들려본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영화 하모니의 OST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입니다. 그곳에 가면.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활의 활력소인 여행. 여행을 갈 때 즉흥적으로 떠나도 재미가 있지만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전국 각지를 매주 하나의 테마를 잡고 떠난다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매주 한 곳의 테마 여행지를 소개시켜주는 시간, 그곳에 가면입니다. 이번 주 테마 여행지는 경북 의령입니다. 의령에 가면서 서창밖을 내다본다면 가을로 물든 자연을 감상할 수 있죠. 의령에는 의령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3사람이 있다고 해요. 혹시 누군지 알고 있나요? 의령의 3대 인물이라 불리는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 그리고 삼성의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생이죠. 의령에 가서 이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을 다녀보세요. 먼저 가볼 곳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생의 생가입니다. 이병철 선생의 생가는 1851년 이병철 회장의 조부모님께서 손수지은 한옥으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증개축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의 생가는 주변에 있는 산의 기운이 혈이되어 맺히는 곳으로서 명당 중에서도 명당이라 불립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가예요. 백산 안희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창남학교와 의신학교 등을 설립해 신학문 보급에 힘을 썼죠. 특히 안희재 선생은 부산과도 매우 인연이 깊은데 안희재 선생이 세운 지금의 중구 동광동에 설립된 백산상회는 부산 최초의 무역회사이자 일제 시기의 독립운동 자금 마련과 연락의 거점으로 활용됐습니다. 옛터에는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산 기념관이 있죠.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홍해장군 곽재우 장군의 생가입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는 일은 관군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죠. 아름다운 자연과 옛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의령에 하고 여러분도 와본다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시티즌. 인디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의 불문, 직업 불문. 오직 자신이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소규모 모임을 소개해주는 시간, 시티즌입니다. (11월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모임은 부산 교사국악 관현악단이죠. 정말 이름이 길어 한 번 듣고는 기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부산 교사국악 관현악단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리 가락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결성된 단체죠. 이 단체의 태동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민음, 즉 민족음악 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이 창립되던 해로 올라갑니다. 민음은 당시 서양음악에 치중된 음악교육을 바로잡아 정작 우리 음악이면서도 외면받는 국악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보자는 뜻에서 모인 교살로 결성됐어요. 제대로 된 국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국악을 숙지하고 있어야 했죠. 매주 화요일마다 연산동에 위치한 연습실에 모여 연습하던 민음. 세월이 흐르면서 단원수도 연주 기량도 많이 늘었지만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 단원들이 대부분이 국악기를 처음 접해본지라 연주 실력도 입단 연도도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악에 대한 열정과 이해,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는 모토에 따라 남인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국악 교육을 펼치는 게 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부산교사 국악관현악단의 단원 중에서 국악에 관한 동아리를 운영하는 회원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것을 배우고 전수하고자 하는 정신,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인기리에 방영 중인 오디션 프로 슈퍼스타 K에서 로이킴이 부른 한동안 뜸했었지. 로이킴만의 스타일로 잘 소화해낸 이 곡, 지금 듣고 올게요. 요즘 입시철이라 그런지 캠퍼스 내에서 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학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한 발 먼저 다가가 친절을 베푼다면 학우분의 이미지와 학교의 이미지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학우 여러분, 그럼 즐거운 오후 보내고 다음 주에도 예술을 만나다 잊지 말고 청취해주세요.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의 박상원, 기술의 조유진, 그리고 진행의 정다운이었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